거대한 궁궐의 모습이 한눈에 드러난다. 인정전과 대조전 등 주요 전각은 건물의 위치뿐 아니라 단청과 지붕의 색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궁궐의 시설물 또한 화분과 후원, 장독대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구릉과 산세까지도 사실감 있게 묘사돼 있는데 이런 정확성은 역사적 자료로서 동골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정전과 산정전 사이에 은대와 상서성이란 글씨가 보인다. 바로 승정원의 별칭이다. 주변엔 승정원 일기를 복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고도 보인다. 지금은 빈터로 변해 있는 이곳은 인정전, 산정전과 매우 가까운 위치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관청들은 바깥에 가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육조거리라고 하여서 의정부, 육조 등 건물들이 있었고요. 또 기타 다른 관청들도 이제 여기저기 바깥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독 홍문관, 왕에게 학문적인 보필을 하는 홍문관과 왕명출납을 하는 비서기구인 이 승정원만은 바깥에 본청이 있지 않고 그 자체 궁궐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늘 국왕을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밖에 있던 관리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승정원이 위치한 길목을 지나야 했다. 그렇다면 승정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까? 동골도엔 승정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보인다.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내병조, 유사시의 병력 동원을 위한 산전관청, 그리고 대궐 안에 음식을 관장하는 사웅원 등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왕의 옥새를 관리하는 상서원과 학문연구기관인 홍문관, 그리고 내의원 등 왕의 측근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승정원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승정원의 기능을 적어놓은 은대편고엔 승지들이 경연참찬관과 실록 편찬기관인 춘추관의 수찬을 겸직한다고 돼 있다. 특히 도승지는 홍문관 직제학과 내의원, 상서원의 장, 그리고 상의원, 사웅원의 부제조까지 겸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상서원에서 대보, 이른바 옥새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지만 막상 그것을 써야 될 때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승정원에서 했고요. 또한 국왕을 호위하는 경호하는 역할은 선정관청이라든지 또 궁궐 수비는 내병조를 비롯한 여러 군대들이 동원돼서 했지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열쇠, 자물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말하자면 승정원에서 하는 등 궁궐 재반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승정원은 왕의 음식, 건강, 경호까지 관장하던 최측근 기구였다. 그렇다면 승정원의 기본 기능인 왕명 출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일까? 옛 문헌들을 발굴 복원하고 있는 장서각에서 흥미있는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정경세가 시호를 추중받은 과정이 담겨있는 시호첩. 그런데 생전의 행적을 적은 본문의 뒷부분엔 시호가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공문서 원본들이 첨부돼 있다. 가장 먼저 문서가 접수된 곳은 시호의 담당 부서인 봉상시. 이어서 이조와 예조를 거쳐 의정부의 결재를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의 결재를 맡게 되는데 계의윤,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라는 왕의 전규가 떨어지면 결제 의미로 도장이 찍힌다. 그런데 문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엔 행도승제 이름이 보인다. 문서를 왕에게 전달하고 결제를 맡은 사람이 행도승제였던 것이다. 소위 우리가 왕명의 출납 과정을 이야기할 때 역시 항상 왕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지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조선시대 왕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는 먼저 승정원을 거쳐야 했다. 승정원에서는 도승지를 비롯한 6명의 승지들이 육조의 업무를 분담해 문서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를 기일화한다. 왕이 결제를 마치면 기일하는 도장이 찍히고 승지는 다시 왕명을 각 관청에 전달했다.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의 왕명 출납 방식이었다. 그러나 승지의 역할이 단순한 보고의 기능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성정원에 관계되는 건데 그 신하들의 계를 성정원에서 이제 왕에게 보고할 때 요약 정리해서 올린 하나의 그 샘플이 되는 겁니다. 인조 때 사헌부에 송창이란 신하가 올린 이 상서문은 본문이 몇 장에 걸친 분량이었는데 승지가 국왕이 읽기 쉽도록 요약 정리해서 올린 것이다. 육조의 그 정사가 일단 성정원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데 이때 이 성지들이 단순히 그 보고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단순히 전달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그 국왕이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그런 그 정무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왕의 그 정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기들이 대개 그 정사를 간출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의견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승정원의 기능은 단순한 왕명 출납에 머무는 게 아니었다. 승정원은 각 부처에서 보고된 현안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들의 식견까지 왕에게 제시했던 핵심적인 정책기관이었던 것이다. 조선 왕조에서 승정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는 역대 승지를 거쳐간 인물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종 때의 명재상, 황희는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삼문, 또 저쪽에 보면은 신숙주, 또 여기에 보면 유성룡, 저쪽에 율곡 이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런 인물들이 이 조선 왕조에서 승지를 역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지 출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후일 최고의 관직인 판서나 정승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승정원을 가리켜서 이 용제총화에서는 후설지직, 즉 임금의 입을 대신하는 직책으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절대 권력자인 임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승정원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